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새 날씨가 너무 좋다 못해서 이제 거의 여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직 5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로 더운 걸 보면 아마 올해도 날씨가 정말 덥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작년이었나요? 작년 아니고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재작년 여름이 무척이나 더워서 그 사람들이 에어컨 킨다고 에어컨 값 올라간다고 얘기가 좀 이슈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여름도 아마 보양식 든든히 먹고 여름나기 준비를 잘 해야만 날 수 있을 정도로 더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제가 자주 쓰이는 명사 5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번에 자주 쓰이는 명사 세 번째 편이고요. 그러면 총 우리가 15개를 배운 게 되겠죠. 오늘은요. 우리한테 친숙한 단어도 있고 꽤나 어려운 단어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 시간에도 많이 도움될 테니까 이번 시간 조금 후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아마 안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여행 가기 하루 전이라는 채널을 새로운 채널을 하나 냈어요. 거기 지금 동영상이 3개 정도 올라가 있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해외여행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정보를 좀 많이 얻어 가실 수 있는 좋은 채널이고 거기 역시도 제가 이지 선생님이 나와서 아주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여행 가기 하루 전 쳐서 좀 들어와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영상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업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MUSIC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한테. music이라고 하죠. 우리 예전에 I listen to music 하면서 많이 봤던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요. music이라고 하고요. 읽을 때는요. 영어로 music 이 정도로 합니다. 한국말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music 할 때 약간 좀 느낌이 좀 있죠. sick. 요렇게 발음하셔야 되니까 한번 따라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music. 좋습니다. 음악이란 뜻이고요. 음악 말고는요. 다른 뜻이 없어요. 그냥 음악이란 뜻으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그리고 music 할 때 알아두셔야 될 만한 것들을 아래다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music에다가 IAN을 붙인 단어입니다. musician 이라고 읽고요. 한국말로는 뮤지션이라고 해요. 우리 보통 가수들 뭐라고 하죠? 가수라고도 하지만 뮤지션이라고도 합니다. 뭔가 가수라고 하는 것보다 뮤지션이라고 하면 좀 더 있어 보이죠. 뭔가 좀 더 전문적이어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수들을 뮤지션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그냥 음악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IAN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떤 단어 뒤에다가 ER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게임하는 사람은 게임 뒤에다 ER 붙여서 gamer. 운전하는 사람은 drive, 운전하다 뒤에다가 ER 붙여서 driver라고 해서 뭐뭐 하는 사람을 뜻했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뒤에다가 IAN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란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ER 붙이는 거랑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music 뒤에 IAN 붙여서 musician을 만들었고요. 자, IAN이 붙어서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게 몇 개 더 있어요. 좀 가져와 봤어요. 자, Brazilian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죠? 브라질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캐나다 뒤에다가 IAN을 붙였어요. 캐네디언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사람은요. 그래서 Brazilian 하면 브라질 사람, Canadian 하면 캐나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Korean, Japanese, Chinese 이런 거 배웠던 것처럼요. 영어에서는요. 그 나라 사람도 의미하지만요. 그 나라의 것 이런 것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요. Brazilian 스테이크 하면 브라질 스타일로 스테이크 구워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Canadian 어쩌고 저쩌고 하면 캐나다의 아니면 캐나다 스타일의 어떤 것들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밑에다가 음악의 종류를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JAZZ라고 쓰이는 건 뭐죠? 재즈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즈라고 하는 재즈가 보니까 흑인 음악 있죠. 흑인들이 예전에 뭐 자유롭게 연주하던 자유로운 음악과 유럽풍의 음악이 좀 합쳐져서 약간은 자유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재즈라고 합니다. 저도 음악에 뭐 조예가 깊지는 않은데요.
피아노 치는 사람 중에서 피아노 가장 잘 치는 사람들이 재즈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래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재즈 피아노 같은 경우는요, 악보가 완전히 다 있지는 않대요. 그 말인즉슨 재즈 피아노를 치면서 기본적인 악보를 따라가면서 즉흥적으로 거기다가 음을 섞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뭐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분위기 좋은 바 같은 데 가면 나오는 음악 재즈,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재즈가 사실 음악 목소리로 부르는 것보다는요, 보통 악기로 연주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재즈가 있고요. 그 옆에 힙합이라고 합니다. HIP, HOP라고 해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힙합. 네, 이것도 흑인 문화에서 나온 음악이죠.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힙합에 열광을 합니다. 네, 랩하고 또 뭐 그런 것들 있죠. 그걸 힙합이라고 하고, 그 옆에 있는 거 ROCK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락이라고 합니다. 네, 락 밴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락 밴드 하면은 기타, 뭐 베이스, 뭐 드럼, 보컬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좀 강력한 음의 음악들을 팡팡팡 쳐주고 하는 것들을 락이라고 하고, 그 옆에 있는 게 트롯이라고 합니다. TROT라고 해서 트롯. 트롯 역시도 음악의 한 장르이긴 한데요.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트롯을 가장 많이 부르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트롯이 그냥 기본적인 4분의 4박자 기반으로 해서 신나는 음을 가지고 부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음악들은 네, 뭐 완벽히 그 음악 장르에 있는 트롯보다는요, 그게 좀 많이 발전해서 박자도 여러 가지이고, 보통 좀 흥겨움도 있지만 슬픔도 녹여내고 등등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음악 장르가 굉장히 많은데,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음악 장르 한번 싹 다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이랑 한번 같이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어떻죠? Do you listen to music? 이라는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 어떤 뜻일까요? 아시는 분? 네, 아시는 분은 아마 제 수업 열심히 따라오신 분일 것 같아요. 네, 그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죠. 제가 영어 문장과 회화를 한 번에라고 하는 수업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거죠. do를 문장 앞에다 던지면서 의문문 만드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Do you listen to music? 하면 당신은 음악을 듣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형식이고요. 그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곡차곡 진도 나가는 거니까요. 그것도 좀 빼먹지 않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는요,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앞에 있는 music은 우리가 많이 봤는데, 요거는 아마 난생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 단어를 많이 쓰는 순서로 가져왔기 때문에 영어 쓰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나중에 영어를 많이 쓰게 되면은요, 반드시 접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method라고 하고요. 요걸 발음은 method라고 합니다. method. 그거를 영어식으로 하면요, method라고 발음합니다. method. 네, 약간 어려우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method. 네, 잘하셨습니다. th 발음이기 때문에 발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게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뭐였죠, 방법이요? 네, way는 way였어요. my way 하면 내 방법, 내 방식이라고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요. 근데 method도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보시겠죠. 아, 영어에 똑같은 말이 참 많네요, 선생님. method랑요, way랑 뭐가 다른 거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method나 way를 우리가 way를 쓸 때나 method를 쓴다고 해서, 그리고 method를 써야 한다 할 때 way를 쓴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뉘앙스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고요. 그냥 알아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ethod 같은 경우는요, 조금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좀 정리되어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way 같은 거는요, 뭔가 체계적이라거나 그렇게 정리되어 있다기보다는요, 그냥 방법 같은 좀 뭉뚱그려진 것들을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옆에다 써놨지만요, my way, 나의 길. 근데 나의 길이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요, 그 옆에 제가 써놨는데요, way to go라고 써놨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가는 길, 가는 방법. go가 가다니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슈퍼에 가는 방법, 이런 게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에 반해서
method 같은 경우는요. 어떤 단어들이랑 짝꿍을 이루냐면요. 자, teaching method라고 합니다. teaching, teach.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teach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teacher가 되는 거죠. 그래서 teaching 하면 가르치는 method, 방법해서 교수법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teaching method는 있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teaching method가 있습니다. 손쉽게 접하고 쉽게 재밌게 하려는 teaching method가 있고요. 아니면 밑에 요건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한번 보기만 하세요. efficient method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method가 way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역에서 쓴다는 게 좀 느낌이 오시죠? 자, 이 method 한 번 듣고는 절대 외우실 수 없습니다. 네. 지금 까먹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도 없어요. 네, method, 방법이다. 이런 단어가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DATA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data. 뭐죠? 데이터라는 단어입니다. data. 우리나라 말로는요. 데이터라고 하고요. 영어로는요. data라고 해요. data. 데이터보다는요. data에 좀 더 가깝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data. 네, 좋습니다. 이 데이터라는 게요. 우리나라 말로는 자료 내지는 그냥 당연히 단순히 데이터라고 쓰이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그 밑에다가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단어를요. 자, 처음이요. 빅 데이터라는 게 왔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한국말로도 쓰고요. 이 빅데이터라는 말 요새 정말 많이 써요. 빅데이터 뭔지 아십니까? 네, 뭔지는 몰라도 어렴풋이 많이 들어보신 기억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요, 요새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큰 화두입니다. 우리 선거 같은 거 하면은요, 그런 거 나와요. TV에서 빅데이터 막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한 어쩌고저쩌고 이런 뭐 결과 같은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빅데이터가 뭐냐면요, 우리가 인터넷상에 정말로 많은 데이터들이 떠다닙니다. 네, 여러분도 뭐 인터넷 SNS에다 뭔가를 올리고 다른 사람도 올리고 그걸 서로 공유도 하고요. 그래서 그 많은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 어떤 단어들을 많이 쓰는지들을 뽑아내서 뭐 예를 들면 A랑 B가 선거를 할 때 A가 더 많이 언급됐는지 B가 더 많이 언급됐는지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높다 이런 걸 분석하는 게 바로 빅데이터예요. 또 이 빅데이터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검색하는 검색어들이 기록이 되고 또 우리가 가는 위치가 기록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근데 뭐 인터넷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동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샴푸를 사고 싶어요. 샴푸를 사고 싶어서 샴푸를 오랫동안 검색을 하면 이미 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있다가 다른 사이트 가면요 막 나한테 샴푸 광고가 막 뜹니다. 약간 무섭기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 것도 일종의 빅데이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맞춤형 광고를 내는 게 가장 돈이 많이 되죠. 그런 것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발전될 세상이 무궁무진하지만요. 우리 개인정보들을 뺏기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감은 있고요. 그 밑에는 personal data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person 하면 뭐였죠? 사람이었죠. personal, 사람, 개인적인 뜻이랑 또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ersonal data 하면은 개인적인 정보, 개인정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밑에 또 두 단어가 있는데 데이터 제가 데이터 로밍이라고 써놨습니다. 데이터 로밍은 우리가 언제 쓰는 거죠? 네, 해외 갈 때 우리가 데이터 로밍 쓰죠. 그 데이터 로밍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그 로미 약간 이제 돌아다니는 거 방황하는 거 그런 건데요. 우리 핸드폰 데이터를 쓸 때도 이 데이터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 밑에 우리가 데이터 관련해서는 백업이라는 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백업이 뭐냐면요. 원래는 백업이라는 게 백이 뒤예요. 뒤를
up 위로 올리는 거, 뒤를 받쳐주는 게 백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업 같은 경우는요,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걸 백업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에 있어서 백업은요, 우리 보통 핸드폰 사기 전에 아니면 뭐 PC 바꾸기 전에 자료 백업해 놓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예, 자료를 다른 컴퓨터나 다른 저장소에다 옮겨 놓는 걸 백업이라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일단 단어를 딱 보면 만만해요. 만만해요. LAW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읽을 때는요, law라고 읽습니다. 법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law.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법이라는 뜻인데 제가 그 밑에다 써놨는데 뭘 써놨죠? 변호사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이 law 뒤에다가요, ER을 붙인 거랑 똑같아요. 중간에 Y가 들어갔지만 이 Y는 이렇게 Y 같은 게 좀 안 들어가야지 영어를 쉽게 공부하는데 어쨌든 Y 무시하시고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lawyer 하면은 law, 법을 다루는 사람, 바로 변호사를 lawyer라고 합니다. 그래서 lawyer란 말도 여러분 많으실 거고요. 자, 아마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장인어른 아니면 시아버지 내지는 장모님, 시어머니 같은 우리는 결혼하면서 되게 우리나라는 호칭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미국 말로는 이렇게 해요. 자, 좀 잔인합니다만 들어보세요. Father, 아버지죠. In-law, law, 법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법적으로 아버지. 네, 이게 바로 남자가 부르든 여자가 부르든 상관없어요. Father-in-law 하면 결혼해서 생긴 법적인 새로운 아버지, 장인어른 내지는 시아버지를 뜻하고요. Mother-in-law 하면요, 장모님 내지는 시어머니를 뜻합니다. 네, 법으로 정한 아버지, 어머니를 장인 장모님이라고 하고 또 시아버지, 시어머님이랑 하고요. 또 제일 밑에 보면 SUE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sue예요. su라고 읽고요. 이 su가 고소하다,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당장은 쓸 일이 별로 없겠지만요, 젊은이들이 이제 대화하면서 뭐 누가 누구를 어떻게 수했대, 수해 이런 얘기를 좀 종종 하거든요. 영어로 고소해 라는 뜻이 수니까요.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father-in-law, mother-in-law 이것도 알아두시면 요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요, BI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아주 무척이나 쉬운 단어예요. 자, 뭐라고 읽을까요? build 아니에요. 이 I는요, 발음이 납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bird라고 읽습니다. 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bird.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쉬운 단어예요. 쉬운 단어지만요, 제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일단은 bluebird라는 게 있어요. bluebird 하면 뭘까요? bird가 새기 때문에 bluebird, 파랑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그 밑에 제가 좀 어렵지만 bluebird syndrome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네, syndrome 하면은 우리는 뭐 어떤 신드롬이 이렇다 이런 때 많이 쓰죠. 근데 영어로요, 신드롬 하면은요, 어떤 증후군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bluebird syndrome 하면 신드롬 이 단어 잘 모르셔도 돼요. 자, 파랑새 신드롬,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뜻이에요. 네, 파랑새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희망을 좀 상징하는 게 바로 파랑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단어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현실에 이제 만족을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너무 꿈꿔가지고, 뭐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다가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 미래는 정말 밝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회사를 옮겨 다니는, 그러니까 현실에 좀 잘 적응을 못하고 이상만 좇는 사람들을 파랑새 증후군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 그냥 상식상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습니다. The early bird gets their worm 이라는 속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The early bird. 자, early, 일찍이란 뜻이에요. The early bird, 일찍 일어나는 새가 gets, 얻습니다. 뭐를요? The worm. The worm 하면 벌레예요. 네, 감이 오셨죠?
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The early bird gets the worm. 네. 여러분, 제가 아침 8시에 강의를 올려드리죠. 8시에 많이들 보십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많이 아시겠지만요. 우리 영어 수업에 있어서도요. 부지런히 많이 또 복습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요. 결국 우리가 우리가 잡으려는 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게 벌레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복하고 싶은 그 영어 정복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제 강의 여러분께 전달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바삐 달려왔어요. 이거 한번 들으시고 나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멍해집니다. 이지 선생님이 뭐라고 해서 따라왔는데 다 듣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기억나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만 더 들으시면요. 당연히 훨씬 더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게 많고요. 여러분 모두 다 early bird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music, 음악이라는 뜻이고요. musician, 음악을 하는 사람, 음악가라는 뜻이었던 거 배웠었고요. method, 어떠한 방법이에요. way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또 data, 데이터 관련돼서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도 해봤고요. 데이터 로밍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law, 법입니다. law란 단어 해외 가시면 보실 일이 종종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bird라는 단어 배웠었는데요. 우리 모두 early bird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복습하고 또 저랑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